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기대할 부분인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맞는지까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주치 김예경 소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방TV에서 재개발의 신 새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재개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인가 봐요. 오늘 직방TV 첫 출연 날에 재개발 대책이 나왔거든요. 정확하게는 84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이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84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온다. 도대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했었을 때 공공재개발 얘기는 일전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공재건축, 오늘 처음 나온 개념이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 정권의 규제들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수요 억제 대책이다. 이렇다 보니까 공급을 안 늘리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안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게 대표적인 게 상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비싼 데는 어딜까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추진 배경에서는 뭐 집값 잘 안 잡히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뭐 신규 택지를 발굴해가지고 좀 더 짓겠다, 뭐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쭉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일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얘기할 부분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텐데요. 84 부동산 대책에서 나와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고밀도 재건축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존보다 용적률을 아주 높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얼마? 용적률이 300, 500% 수준으로 완화를 시켜버리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을 시켜주겠다. 도정법을 개정해버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주거 비율에 대한 상한을 완화하고, 그리고 기부 체납 부분들, 공원 설치에 대한 의무들을 완화시켜버리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이 상세한 부분 이쪽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게 해당 부분은 공공관리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쉽게 이해하면 좋으면 신탁 방식 재건축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빗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건축 소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들을 다 넘기는 거죠. 그럼 이 신탁회사가 사실상의 피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재건축에 대한 진행들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투명하다, 이런 공공성들을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대신 인센티브도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라고 하면 바로 기부 체납 금액을 높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기부 체납 금액을 걷기만 하면 조합원들한테는 악재겠죠. 근데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늘어난 부분의 50에서 70%를 가져가겠다. 그럼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원래 나한테 없었던 거 그래도 30%든 20%든 내 거라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더 좋다. 그리고 속도도 빨리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기존의 재건축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 용적률이 250이었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50%가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할 거고 임대주택도 지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50%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무려 250%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기존의 일반 분양이 50호였었던 게 쫙 이렇게 250호가 된다. 나머지 부분들 250호 부분은 공공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익률을 좀 더 높이겠다. 이게 공공참여형 공공재건축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재건축을 간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투기 방지 대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게 되면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협동,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하여 시장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라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5, 6 부동산 대책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거든요. 그때 보다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도 한 페이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들, 정비 예정 구역, 정비 해제 구역들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거는 일전에 5월 6일자 부동산 대책에서 한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게 막 이제 이슈가 되면서 여기도 공공재개발, 여기도 공공재개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이후에 보도자료가 또 나왔었죠. 뉴타운 해제 지역들을 공공재개발로 묶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좀 표하긴 했었죠. 아니 진짜 여기야말로 정비 계획이 필요한 데 아니냐,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재개발로 지정됐었는데 여기 해제한 다음에 여기를 정작 공공재개발로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결국 도심지에서 공급을 하려고 보니까 공공재개발로 지정될 지역들을 넓혀 나가겠다.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 지역들 이런 데들을 공공재개발로 추진해 보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봤었을 때 이번에 공공 물량의 사전 청약 확대 하면서 이쪽에서 근본 대책에 따라서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공 물량 중 50% 이상은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한테 공급하겠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청무피사,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청무피사 뭘까요? 아니 청약은 뭔 소리야, 피 주고 사, 이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청년층들이 청약을 넣어도 청약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기대할 부분인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맞는지까지는 살짝 의문이긴 해요. 어떻게 따지면 이건 또 역차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 40대 50대가 될 정도로 지금 무주택 기간도 있었고 가점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양 가족 수도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실소유자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양쪽 의견들 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싶으실 거예요. 왜냐? 공공재개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공재건축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5월 6일자 부동산 대책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하면서 우리가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시켜버리겠다. 그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라고 하면 좋은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자, 공공 참여를 하겠다. SHLH가 참여해가지고 조금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맞아요. 뭐냐면 도시 정비라는 거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자체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조합원 지원을 강화하겠다.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참여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뭐 3기 신도시 하면서 기존의 소유권자들한테 대한 토지를 몰수시켜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혜택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와주겠다. 어떻게 도와줄 건데? 라고 하면, 자, 우리 도시 규제도 완화해 줄 거고요. 기부 체납도 완화해 줄 거고, 무엇보다 인허가를 엄청 빠르게 해줄 거래요. 인허가, 우리가 사업시 인가를 넣고 관리처분 인가를 넣고 아니면 건축지민을 넣든 교통영향평가를 넣든 하려고 했었을 때 이게 통과가 안 돼.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청에서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주겠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보도 자료만으로 보면 종전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절반 이하로 단축이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에 이게 정말 대박이거든요. 일단 종상형을 시켜줘요.
2종 주거를 3종 주거로 이런 식으로 주거 용도를 준주거로 이렇게 종상향을 시켜주면 이게 곧 뭐다? 용적률을 높여준다. 그럼 사업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쫙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뭐냐? 투기 방지 대책을 좀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게 핵심이에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 어떻게 불이익을 부여할 건데?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라도 시킬 거냐? 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아닌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상 지위 금지나 다름없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전매는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 재개발로 진행되게 되면 조합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의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 것을 명시하게 하겠다. 이 투기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다들 막 다 투기다 하면서 막 다 들어선다 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부는 고려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왜 잘 모르느냐라고 하면 사실 비전문가 분들이 그냥 여기 공공재개발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거래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샀으면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개발과 다르다라는 점을 명시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면 재개발에 가야 된다. 이런 차이도 한번 명시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공공 재건축 역시도 이런 디테일한 사항은 없지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사항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보다 뭔가 좀 구체적으로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공공 재건축으로 갔었을 때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공공 재건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재건축에 대한 퇴로가 열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매가 안 된다면서요. 원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특수한 요건들을 채우지 않는 이상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진행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견을 덧붙여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보다 많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규정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방TV 재개발의 신 첫 번째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다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